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글로벌인재대학에서 경제수학 1 튜터를 맡게 된 경제학과 정의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 수업인데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수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있는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5개의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해당 변수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불이 차례대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생산과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하나의 변수의 변화와 다른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경제수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수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경제수학은 미적분학 절반, 선형대수학 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적분학 시간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미분, 그리고 선형대수 시간에서는 벡터와 매트릭스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해당 개념을 처음 접한 학생을 대상으로 쉽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수의 극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식같이 정의를 하고요. x가 a에 가까이 다가갈 때 fx가 l로 충분히 가까이 다가간다면 이 상태를 함수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의를 해야 할 점은 x가 a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때를 말하는 것이지 정확히 a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로 접근을 할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1에서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x가 a에 가까이 다가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는 우극한과 자극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극한의 경우에는 x가 a부터 큰 수에서 a로 접근을 할 때, 그리고 좌극한의 경우에는 x가 a보다 작은 수에서 a로 접근을 할 때를 말을 합니다. 기호로는 a 옆에 플러스 그리고 a 옆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각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의 값은 1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에서의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은 무엇일까요? 1보다 큰 수에서 다가갈 때는 마이너스 2로 가고 1보다 작은 수에서 다가갈 때는 역시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죠. 이번에는 0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큰 수에서 다가갈 때는 마이너스 2, 0보다 작은 수에서 다가갈 때는 0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의 경우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에서 다가갈 때는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에서 다가갈 때는 역시 1로 다가가고 있죠. 다음은 좀 더 생각해보는 문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y는 x 플러스 3에서 x가 3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의 극한값은 무엇일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3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6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의 경우에서는 어떨까요?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함수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x는 3에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x는 3에서는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는 3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해당 함수에서 3으로의 극한값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6입니다. 왜냐하면 함수의 극한의 경우 3으로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때를 정의를 한 것이지 3 그 자체에서는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함수의 극한값은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한은 언제 존재할까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때는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같다는 것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즉,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같을 것이고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같다면 함수의 극한은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의 좌우극한 값은 각각 마이너스 2였죠. 0에서의 좌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2와 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좌우극한 값은 각각 1과 1이죠. 자, 이 경우 좌우극한 값이 같은 경우는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다만 0에서는 좌우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한대로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무한히 커질 때 fx가 특정한 알파 값으로 다가간다면 이를 무한대에서 fx가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유의를 하셔야 할 점은 무한대의 경우 특정한 숫자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한히 커진다는 상태를 의미할 뿐이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아래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y는 x분의 1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무한히 커질 때 함수의 극한값은 0보다 큰 수에서 이제 0으로 무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보다 작은 수에서 0으로 무한히 접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y는 x제곱분의 1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에서 0으로의 우극한 값은 무엇일까요? 0보다 큰 수에서 접근을 할 때 함수값은 무한대로 가고 있고 0보다 작은 수에서 접근할 때 함수값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우에서 함수는 각각 무한대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값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y는 x분의 1에서 0으로의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의 우극한 값은 무한대로 감을 확인할 수가 있고 0으로의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함수의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은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극한의 기본 공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x와 gx가 각각 알파와 베타로 수렴을 하고 알파와 베타가 실수라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함수의 상수배의 극한값은 극한값의 상수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함수의 합차의 극한값은 각 극한값의 합차로 나타낼 수 있으며 세 번째로 각 함수의 곱의 극한값은 각 극한값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각 함수를 나눈 값의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나눈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5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해당 값이 존재를 한다면 이는 극한의 기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값이 이제 해당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해당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때
존재하는 두 값을 곱한 경우에도 존재할 것이므로 극한의 기본 공식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값이 존재를 하므로 해당 값은 존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공식은 아래의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은 분모가 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x제곱 마이너스 4에서 x가 3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9 마이너스 4는 5가 되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극한의 기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두 함수의 극한값으로 각각 나누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를 연산을 해주면 5분의 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수의 연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연속일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할 때 f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a에서 첫 번째 경우 함수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 좌우 극한값이 달라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고요. 세 번째에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과 다른 경우입니다. 네 번째에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조건들이 모두 만족을 하죠. 이 경우에 x는 a에서 함수는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고, fx는 x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수의 극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